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계약 시 체크리스트랑 계약 시 준비 서류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잔금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매도인 편, 매수인 편, 또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되는 편 3개로 나눠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매도인 편부터 저희가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잔금일날 매도인의 역할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매수인한테 전달을 해서 매수인이 무난하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네네. 또 가장 중요한 돈을 받는 거. 네. 매도인이 준비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고, 네네. 잔금이 끝나면 이제 매수인이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팀장님 말씀처럼 이 소유권 이전이 잘 되도록 매도인이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 건물을 관리하면서 모든 이해관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이 매도인 입장에서의 잔금 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서류가 이제 뭐가 있을지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매도인. 근데 매도인은 진짜 많더라고요, 팀. 왜냐면 다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은 준비 서류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매도인이다 보니까 좀 사실 계약 때도 서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잔금 때도 서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인감 도장. 도장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그 계약서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는데, 이걸 동일하게 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듯이 이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그날 이제 발급을 해서 가져왔는데 다시 구청 가서 또 재발급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나오게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권리증,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원본, 계약 날에도 가져오긴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아예 이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건축 도면, 그다음에 이제 열쇠. 근데 사실 건축 도면이나 열쇠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최근엔 다 카드키로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비밀번호를 하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걸 미리 전달을 해드리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라는 게 그 전기안전관리, 뭐 소방, 뭐 화재보험, 또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부분인데, 만약 매수인이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잔금 당일날에 준비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인 거고, 그렇죠. 잔금 때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체크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매도인분은 잔금을 받으실 때 그 계좌를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좌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매수인분은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돈이 쏘게 되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그 계약서상 계좌번호랑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자금 스케줄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런 계좌번호의 돈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죠. 그냥 당일날 난 그냥 이 계좌로 번호를 받고 싶어요, 뭐 내 아들 계좌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좌로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사 편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가 미리 등기부 등본 토지랑 이제 건물은 미리 출력을 해놓잖아요. 이걸 이제 매수인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가압류나 가처분, 이러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만약 잔금하는 날 뭐 예상치 못했던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처분이 들어왔다, 이러면 잔금을 못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도인분은 그 갑구나 을구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항상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 이후에 등기부 등본이 뭔가 변경이 있으면은 매도인이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조항이 계약서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체크 사항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잔금정산서를 또 미리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안 만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잔금정산서를. 근데 네. 저희는 잔금정산서를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 임대료나 관리비 부분을 미리 매수인분이랑 매도인분을 저희가 따로 나눠 놓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네. 매도인은 얼마, 네. 매수인은 얼마 가져간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는 게 잔금정산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잔금 당일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잔금일 기준을 그 전부터 저희가 뭐 초안을 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임대료가 좀 정상이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전기나 가스, 수도처럼 공용 부분이 좀 미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또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시거든요. 잔금일 당일날에도 또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미납된 부분도 같이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임대료 미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금일 이후에 받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잔금하기 전에는 꼭 임대료 미납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료가 미납된 부분을 잔금이 지나고 나서도 받을 수 있는 채권 권리는 있지만 네, 그렇죠.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차인들도 이게 달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잔금일 이전에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용역계약서, 그 도급계약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매수인분들이 만약에 인수인계를 내가 받겠다, 전기나 이제 소방, 뭐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매수자분이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하면 그냥 저희가 그냥 인계만 해드리면 되는데 만약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사용을 하시겠다, 잔금일 기준으로 그냥 이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은 이걸 이제 미리 잔금을 하시기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끝나니까 이날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를 하겠다라고 해야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1일분이 또 더 추가로 하루하루가 또 지나면 또 돈이 또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10,000원, 20,000원 나가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이제 잔금하시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직접 고용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 그 저기 미화하시는 네, 분들. 미화하시는 분이나 관리소장님을 직접 고용을 해서 사대보험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때는 웬만하면 매수자분이 그런 사대보험을 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인수를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잔금일로 맞춰서 퇴직금 같은 것도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좀 매수자분들은 되게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매도자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체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잔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매수자분이 매도자분한테 매도자분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매도자분은 돈을 받아야죠. 네네네. 돈을 이제 다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잔금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는 이제 근저당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등기도 또 말소를 해야 되니까 매수자분, 법무사분이 이제 그 잔금 때 같이 오실 거예요. 비용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등기 말소 비용 그걸 주시면 이제 근저당권을 또 말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잔금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임대사업자는 폐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잔금을 받고 이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다 지급을 하고 법무사 비용 나누고 하면은 잔금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팀 여기까지가 이제 잔금 때 그 매도인이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었었고 이제 또 다음 내용도 또 있죠. 네, 다음 내용은 저희가 매수인이 잔금 때 준비해야 될 서류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